저 교육과정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하고 연결해가지고 제가 살짝 분석을 해봤어요. 요즘에 갑자기 저희 학원도 문해력, 제가 저희 학원 이름 자체가 문해력 서당이다 보니까 갑자기 문해력 학원이죠. 그러고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검색어에 문해력을 넣으시면 아마 요즘 검색 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서울시 교육청이랑 교육과정 발표하면서 변화 발표하면서 문해력이 중시되고 있어서 이 독서 논술이 아니라 문해력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빠 초등 문해력, 왜 초등 문해력,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입시 변화에 대비한 바빠 문해력 교재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고 완벽해 바뀌는 대입 구조와 가장 먼저 만나는 교재가 될 수 있는 바빠 문해력 교재를 제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초등교실은 미래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교육과정 발표된 것들은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 친구들과 아직 들어가지 않은 예비, 어, 5살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입시 발표이기 때문에 저희 밥과문해력 교실에서 충분히 준비하셔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입은 이미 바뀌고 있고요. 문제는 교실은 아직 그대로라는 점인데요. 우리 바빠 문해력은 이번에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입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우리의 목적은 모두 똑같아요. 언제나 바뀌듯이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물론 맞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좋은 대학, 어떻게 해야 대학을 갈까가 목표이고요. 목적지는 대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대입이 어떻게 바뀌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 문해력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는 대입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2028년도는 현재 고1 친구들이 대입하는 과정이고요. 2023년도는 이제 현재 초등학교 5학년, 2040년은 우리 아직 애기들이 초등학교 입학도 안 한 25년생인 5살 친구들의 입학 대입의 변화입니다. 우선 2028년도는 지금 현재 고1이니까 저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보실 필요도 없고요. 저희가 대비할 건 2033년과 2040년의 변화입니다. 2030년 대입은요, 현재 25년도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의 변화인데요. 가장 큰 게 수능,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는 거, 그리고 선원수령 평가가 대폭 확대되는 거예요. 내신이 50%, 수능이 30%에서 50%로 5대5로 바뀐다는 거고요. 학생부 중점 전형 강화가 된다는 거, 교과 내용의 이해력과 표현력이 핵심이 된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문해력이 해야 되는 거. 이해력과 표현력, 바로 문해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변화가 이제 2040년부터 제일 혁신적이죠. 현재 5살 친구들이에요. 이제 우리 내년이면 유치원생들 들어오죠. 자, 수능 완전히 폐지됩니다. 학생 성장 이력 중심의 평가로 될 거고 교과 기반, 범교과, 융합, 서술, 논술 평가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거죠. 그럼 서술과 논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글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논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인데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읽기, 쓰기, 추론, 배경, 표현력이 성적으로 전부가 되는 구조로 개편된다는 뜻이고요. 이는 곧 초등 문해력이 미래 입시의 경쟁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핵심과 변화를 요약한다면 이제는 선택 중심의 평가가 아닌 오지선다의 선택 중심의 평가가 아닌 선원수령 평가가 증가될 거고요. 정답 중심이 아니라 이해, 설명, 표현 중심의 평가로 변화된다는 거고요. 이제 얼마나 맞췄나 보다가 어떻게 이해했고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공통점 키워드는 읽기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구조화, 능력이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미래 대입이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바로 더 이상 필요 없는 능력. 빨리 읽기만 하는 아이 필요 없고요. 문제 유형을 외운 아이도 이제는 필요 없어요. 정답을 찍고 고르는 아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필요할 능력은요. 글을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 정보를 처리하고 요약하는 능력, 자기 언어로 설명하는 능력, 그다음에 사고 과정을 말과 글로 남길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미래 대입 그래서 요게 바로 미래 대입제에서 요구하는 문해력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어 문해력이 모든 과목의 기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학, 사회, 과학 문제의 공통점은 지문을 읽고 조건을 해석하고 의미를 구조화해서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성적의 격차가 본질적으로 이제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문해력 차이, 이해도의 차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근데 왜 굳이 초등에 준비해야 되냐? 중고등에서는 문해력을 훈련할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대충 보고 훑어읽고 습관을 고칠 시간도 없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한다는 거는 시작부터 아이들이 백지 상태에서 글을 제대로 읽고 보는 능력을 자기가 체화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가서 문해력이 훈련할 시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또 이미 문해력은 전체로 수업 과정과 평가 과정의 기준이 됐고요. 그래서 초등 단계에서 의도적인 설계된 문해력 교재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바빠 문해력 기대가 바로 두뇌 과학 기반의 발달 난이도, 반복된 학습 구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읽고 쓰는 능력과 이해하는 능력을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준 프로그램이고요. 아이들이 부담 없이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두뇌 발달 흐름에 맞춰서 작게 계단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있고, 아까 이제는 외부에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교과 기반으로 평가 기준이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교과 기반 지문으로 독해, 어휘, 문장, 배경 지식을 통합해서 습득할 수 있는 교재고요. 교과 맞춤 문해력으로 국어뿐만이 아니라 사회, 과학, 수학, 학습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 루틴으로 해서 아이들이 글을 읽고 학습하는 기본 루틴을 초등학교 때 잡을 수 있다는 거. 단순한 어휘 공부나 독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과목 성취도를 끌어올리는 문해력 기반 시스템이 바로 밥밥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밥밥 초능 문해력 교재는 바로 단순한 국어 독해 문제집이 아니고 독서 논술 교재도 아니고 학령 기준도 아닙니다. 바로 문해력 발달 관계의 기준에 맞춘 교재이고요. 원장님들도 선생님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아이의 성장과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단계를 선정하실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 기반 문해력 전문 교재로 아이마다 다른 문해력 속도를 성장 과정을 중시해서 맞출 수 있는 교재. 대입이 점수보단 성장 과정으로 보는 것처럼 밥밥 교재도 발달 과정에 맞춰서 따라 맞췄던 교재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핵심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단계별 교재 구성에서 학년 기준이 아니라 문해력 발달 기준으로 설계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밥밥 문해력 첫걸음에서는요, 해독과 이해를 연결하는 문장과 구조, 그 다음에 맞춤법, 읽기 기초 안정화를 줄 수 있는 교재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1단계 교재에서는 문해력 1단계에서는 이야기와 교과, 비교과 구조를 해서 글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두 번째 문해력 2단계에서는 반영어와 교과 확장을 통해서 정보를 연결하고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게. 마지막 3단계 문해력에서는 사자성어와 교과, 사회, 과학, 분석과 추론을 중심으로 독해 과정을 습득할 수 있게 단계별로 학습에서 포인트를 원장님들이 목표지를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입시 결과와 연결된다면 문해력 단계는 사고력의 성장의 단계와 연결했을 때 밥밥 문해력 첫걸음 같은 경우는요. 해독, 안정을 통해서 학습 불안감을 해소해요. 아이들이 첫 만남이 만나는 교재에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나는 못하는 친구야 라는 것 때문에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이 이제 할 수 있는 도전 능력도 낮아지거든요. 그게 읽기 유창성하고도 제가 연결이 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면 안정감 있게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이고요. 이제 문해력 1단계에서는 구조를 파악하면서 독해의 기준을 형성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향상된 단계를 아이들이 의미를 확장하면서 이해력으로 더 확장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마지막으로는 분석과 추론을 통해서 서술과 논술을 대비해서 아이들의 기본 구조를 익힐 수 있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의 구조나 학습 방법을 보시면 제가 가끔 설명드리는데 읽기 유창성 제가 계속 설명드리죠. 읽기 유창성은 사고의 출발점이에요. 아까에서도 아이들이 자신감하고 연결되듯이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자연스러운 억양과 리듬으로 읽는 능력,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부담되지 않는 짧은 문장 안에서 어려운 발음을 익히고 그 발음을 지문 안에서 소리내서 읽고 따라 읽고 들으면서 내가 읽고 들은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요 단계로 사용하시는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해독과 이해 사이에 연결한 초기 문해력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읽기 유창성이고 의미단위 끊어 읽기와 정확성, 신속성, 표현성입니다. 단순한 낭송이 아니라 이해가 가능한 속도로 사고가 작동하는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읽기 유창성 훈련 꼭 초창기에 시작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의미단위 끊어읽기. 유창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단위 끊어읽기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의미단위 끊어읽기가 잘못되는 거, 의미단위 끊어읽기는 은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해하며 읽기 위해서는 유창성, 읽기 유창성과 함께 독해력의 기초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 접속어 기준으로 읽어야 되고요. 문장을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단위 끊어읽기가 잘할수록 아이들이 이해력이 좋아지고 글을 이해하는데 훨씬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고 가진 친구들이 나중에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읽기 방식을 통해서 두각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긴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 논제를 파악하고 이해한 다음에 내 생각을 추가하는 논술형 평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조적 독해로 보면은 선원 수련의 뼈대를 만든다고 하죠. 무작정 많은 문제를 풀기가 아니라 문해력과 배경 지식을 제대로 쌓아 국어 실력을 향상해야 되는 것이 문제집을 풀거나 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어릴 때 갖춰야 될 기본 조건입니다. 구조적 독해는요, 문학은요, 이야기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상황과 전개, 결과, 교훈으로 또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행동을 선택적으로 추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요. 논서 수령의 사고 전개 구조 훈련과 동일하고요. 초등부터 자연스럽게 준비하면서 어릴 때부터 글을 접하는, 이야기 글을 접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몸에 체화할 수 있게 훈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구조적 이해 독해에서 서술형 논술 뺀는데 정보에 대한 사실과 이해,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기억하는 구조가 바로 문해력이 업하는 기조죠. 그게 바로 구조적 독해의 비문학이고요. 정보 구조예요. 그래서 문장의 핵심, 문장의 접속어, 문단을 사용하면서 정보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고요. 설명문, 보고서 형식의 평가의 기본 구조가 되고요. 이 역시 초등학교부터 글을, 이런 정보성 글을 읽으면서 뭐가 중요하고 뭘 전달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지문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고 글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과정을 남기는 교재. 미래 대입에서 과정 중심의 과제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제가 문해력 교재가 아닌 수학 교재를 가져온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구조적 독해, 비문학 독해나 비문학 독해든 문학 독해든 밑줄, 표시, 요약, 정리 한 줄로 요약하고 구조화하는 거. 대입 구조에서 사고하고 흔적을 남기는 학습 방식과 동일하고요. 요 학습 방식을 그대로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습득해서 올라간 친구들은 고학년 때 아무리 그린 지문이 있어도 글을 보는 능력과 글을 이해하는 능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밥과 문해력 교실의 본질은요. 미래 대입 핵심 중심 과정의 평가와 동일하게 밥과 문해력 교실의 문제를 푸는 학원 교실이 아니라 생각하는 언어를 만드는 교실로 교실의 철학과 경제력을 갖춘 문해력, 근본적인 문해력 교실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래 구조와 적합한 문해력 교실인 선원 수령은 구조 독해로. 그 다음에 과정 중심의 평가는 친구들이 지문을 분석하고 스스로 이해하는 표시와 유학 정리로. 그 다음에 성장 기록은 문해력 발달 교재에 적용되어 있을 수 있고요. 설명하는 느낌은 원장님들이 집에 가기 전에 친구들이 분석한 지문을 말과 굵고 재구성해서 자신의 언어로 짧게 요약하고 자기 생각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해 주시는 방법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 교재, 곧 이후 수능의 평가가 핵심의 역량이 되는 서술형 평가가 핵심의 역량이 되는 문장 구조 이해와 핵심어 접속어, 중심 읽기, 글의 흐름 파악, 설명하는 수 있는 독해 교재로 원장님이 원해서 적용하고 사용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밥과 문해력 문제집이 아니라 아이의 사고 구조를 만드는 교재로 밥과 문해력 교실은 입시를 당겨 가르치는 교실이 아니라
입시가 요구되는 능력을 가장 먼저 키우는 교실로 포커스를 잡고 함께 저도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는 말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